귀신의 집. 내가 언젠가 친구와 함께 모처럼 놀이동산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교외로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던 놀이공원은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독 인기가 많던 귀신의 집을 방문하러 들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궁금해졌어. 귀신의 집부터 가장 먼저 가보자고 했지만 별로 기대가 크지 않았다. 어쨌건 귀신의 집이라는 것은 무서운 분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별로 몰입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와 친구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귀신의 집 안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들과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인형들, 그리고 코스튬을 입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직원들이 있었다. 생각대로 그리 무섭진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출구 표시가 나왔다. 왠지 멀리까지 와서 고작 이것뿐이라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친구와 함께 귀신의 집을 한 바퀴 더 돌아보기로 했다. 마침 출구로 나가는 길 쪽에 어두운 샛길 같은 게 있었다. 조명이 제대로 켜지지 않아서 더 어두운 곳이었고 복도를 어느 정도 지나자 아무것도 없었다. 인형도 없고 무서운 분장을 한 직원들도 없어서 확실히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뭔가 내 다리를 잡는 손이 느껴졌다. 난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온 힘을 다해서 다리를 그 손으로부터 뿌리치고 뛰어나갔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친구와 함께 정신없이 달렸어. 코너를 몇 차례 돌자 다시 출구가 나왔다. 야, 대체 뭔 일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뛰어? 난 여전히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귀신의 집 출구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친구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얼른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주저앉아 친구에게 내 다리를 붙잡은 손에 대해서 말했다. 야, 그건 말도 안 돼. 아까 입구에 안에 있는 직원들은 절대 손님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고 분명히 써 있었거든. 너가 뭔가 착각한 거겠지. 나는 다리에 아직도 그 차가운 손의 느낌이 생생했기 때문에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그 놀이동산은 더 유명세를 타게 됐다. 귀신의 집에서 진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때 내 다리를 잡았던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귀신의 집을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은 놀이동산 측의 농간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서랍장. 부모님 집에서 떨어져 자취를 시작한 A군은 동네를 지나다가 한 중고 가구점을 지나쳤다. 꽤 괜찮고 튼튼해 보이는 서랍장이 눈에 띄었다. 커다란 서랍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었고 옷이나 잡동사니들을 보관해두기 안성맞춤으로 보였다. 재질도 꽤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서랍장으로 보였는데 가격이 매우 저렴했다. A군은 가게 주인에게 이 서랍장은 왜 이렇게 가격이 싼 거냐고 물었다. 가게 주인은 서랍 하나가 마치 잠겨있는 것처럼 꽉 막혀서
어떻게 해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낮췄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서랍장은 죽은 사람의 집에서 수거해온 물건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저렴하기도 했다. A군은 망설임 없이 그 서랍장을 구매했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 서랍장의 맨 아래 서랍은 정말 가진 방법을 써도 열리지 않았다. 흔들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는데 A군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맨 아래 서랍은 결국 포기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A군은 침대 위에서 자던 모습 그대로 발견됐다. 특이한 게 있다면 머리가 예리한 무언가로부터 잘려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다. 경찰의 수사가 이어졌지만 A군의 머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이를 미제 사건으로 구분했다. A군의 부모님은 자취방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근처 중고가구점에 처분했다. 우연히도 그 가게는 A군이 서랍장을 샀던 그 가게였다. 서랍장은 다시 저렴한 가격에 그 가게에서 팔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진 게 있었다. 열리지 않는 서랍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늘어났다는 거다. 가게 주인장은 서랍장이 왠지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도 생각했다. 서랍이 두 개나 열리지 않는 서랍장이 팔릴까 싶어서 주인장은 더 저렴한 가격표를 붙였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더 늘어서 기분이 좋다. 난 아주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지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가 둘이나 있으니까 정말 너무 행복해. 내 서랍을 모두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가게에서 내게 꼭 새로운 주인을 찾아줬으면 좋겠어. 교토의 오래된 숙소. 단체로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이 교토의 한 오래된 숙소에 묵게 됐다. 시골 여관에 가까운 곳이었고 건물은 구관과 신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학생들은 구관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는데 한 방에 2명씩 짝지어서 배정이 되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어느 두 학생 가운데 A군은 평소에 오컬트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다.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던 A군이 친구인 B군에게 말을 걸었다. 야, 맞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봤었어. 신관에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 구관에서는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들이 몇 개 있었어. 귀신을 봤다고? 여기서? 여긴 그냥 단체 숙소로 쓰이는 곳 같은데 그럴 리가. 진짜 봤대.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한밤중에 문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린대. 에이, 친구들끼리 장난쳤거나 그런 거겠지. 아휴,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진짜 피곤해. 난 빨리 잘래 그냥. 그래, 알았어. 잘 자고. 한밤중에 B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에서 깼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불편했기 때문인지 A군이 했던 이야기가 신경 쓰여서인지 모르겠지만 B군은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다. A군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왠지 모르게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났다. 어이씨, 이 밤중에 대체 누구지? B군은 A군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다급하게 A군을 흔들어 깨웠다. 야, 일어나봐, 빨리. 응? 왜? 왜? 야, 나 들었어. 노크하는 소리. 누가 우리 방문을 두들겼어. 아이씨, 야, 잠결에 잘못 드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누가 우리를 찾는다고. 내가 아까 해준 이야기가 그렇게 무서웠어? A군이 말을 마치자마자 A군과 B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야, 뭐야 이거? 진짜였네? 아이씨야, 어떡하지? 문을 열어볼까? 아니야. 문을 열었다간 뭔 일을 당할지 몰라. 야, 그냥 우리도 똑같이 노크해볼까?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말이야. 야, 그게 더 위험하게 들리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은 적이 있어. A군은 문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 질문에 노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을 한 번 두들기면 예, 2번이면 아니오로 할게요. 아시겠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A군은 말을 이었다. 저 혹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신가요? 혹시 우리를 해치러 왔나요? 야, 진짠가 봐. 가만히 있어봐. 저쪽 세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건물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과 대화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도 저랑 친구를 해치러 온 건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맞죠? 순간 A군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B군은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서 기절하기 직전의 상태였다. 아깐 저희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방금 대답하신 분이 아까랑 다른 분이신가요? 지금 문 밖에 여러 명이 계신 건가요?